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꽃이자 가장 핵심적인 실무 지침인 제4장 기본소생술 BLS의 각 단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혹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기적의 순서입니다. 화면에 크게 적혀있는 CABD라는 4개의 알파벳이 보이실 겁니다. 과거에는 ABC 순서로 교육을 했지만 현대 응급의학에서는 이 CABD 순서가 성인 기본소생술의 절대적인 핵심 프로토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환자 발견부터 제세동기 사용까지 이 알파벳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환되는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CABD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가장 먼저 C는 인공순환 서큘레이션, 즉 가슴 압박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도를 먼저 열던 방식에서 가슴 압박이 최우선으로 올라온 생리학적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멎은 직후 우리 몸의 피 속에는 아직 뇌를 살릴 수 있는 산소가 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을 불어넣는 것보다 그 남아있는 산소라도 빨리 뇌로 뿜어주는 가슴 압박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는 기도 개방 에어웨이이고 B는 인공호흡 브리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는 멈춘 심장의 전기적 혼란을 리셋해주는 제세동 디피블레이션을 뜻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ABC가 아니라 CABD 순서로 즉각 행동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다음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사고에 의한 환자에게서는 경추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환자를 지나치게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환자의 호흡을 관찰하여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 에이고날 레스피레이션을 확인합니다. 운동 중 심장 정지가 발생한 환자는 중에는 심장정지 발생 후에도 정상 호흡이나 빠른 호흡을 보이는 예도 있으며 심장정지가 발생 직후 일시적인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련 중인 환자에게는 경련이 멈춘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고 주변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119 구조 요청입니다. 이때 혼자라면 휴대전화의 스피커폰이나 핸즈프리 기능을 켜고 구급 상황 요원과 통화를 유지한 채로 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에게 알려야 할 6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발생 위치 상황, 환자 상태, 여러분이 시행한 응급처치,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자동제 세동기 AED의 현장 유무입니다. 여기서 아주 헷갈리기 쉬운 임상적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대 위에서 심장 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해서 환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다가는 시간만 지체되고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침대 위 환자는 무리해서 내리지 말고 침대 위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보드가 있다면 등에 대거나 심폐소생술 모드가 있는 침대 매트리스 기능을 활용하라고 교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구조를 요청했으니 이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야겠죠?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같은 의료 종사자와 일반인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비교 포인트입니다. 일반인이나 1차 반응자는 맥박을 짚는 과정이 아예 생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이 맥박을 정확히 짚어낼 확률은 6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거나 헐떡거리는 비정상 호흡 심장정지 호흡을 보이면 확신이 없어도 무조건 심장정지로 간주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 여러분과 같은 의료 종사자는 다릅니다. 환자의 호흡 유무를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손으로는 기관과 흉쇄유 돌근 사이의 목동맥 캐로티드 아테리 맥박을 짚어야 합니다. 소아라면 목동맥이나 대퇴동맥, 1세 이하 영아라면 상완동맥 위팔동맥을 짚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호흡과 맥박 확인 과정을 반드시 10초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하느라 가슴 압박 시작이 10초 이상 지연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맥박이 확실히 만져지지 않으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에 돌입하십시오. 만약 환자를 평가했는데 다행히 맥박도 팽팽하게 뛰고 정상적인 호흡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회복 자세 리커버리 포지션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의식은 없지만 숨을 쉬는 환자를 똑바로 눕혀두면 이완된 혀가 기도를 막거나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치명적인 흡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측와의 자세를 만들어 구강 내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회복 자세의 목적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나 추락 등 경추 손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무리하게 자세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척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자세를 30분 이상 오래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래쪽 팔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편으로 방향을 한 번씩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30분 기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심장정지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CABD에서 왜 C 가슴 압박가 1순위일까요? 방금 전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심장이 멎은 직후 수분 동안은 우리 몸속 동맥혈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폐 안에도 꽤 많은 산소가 남아있죠.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산소가 아니라 그 산소를 뇌와 관상 동맥으로 배달해줄 펌프질입니다.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외부에서 흉골을 꾹꾹 눌러 혈류를 뇌로 쏘아 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생리학적 근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르거나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에게는 인공호흡을 과감히 생략하고 가슴만 지속적으로 누르는 가슴압박 소생술 핸스온리 CPR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슴 압박만 제대로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가슴 압박의 자세와 위치입니다. 압박 위치는 가슴의 정중앙, 해부학적으로는 복장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중간 부위입니다. 과거에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지금은 사람마다 체형이 달라 권장하지 않습니다. 복장뼈 아래쪽 절반, 이 정확한 위치 명칭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누르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팔꿈치 관절을 굽히지 말고 완전히 꼿꼿하게 펴야 합니다. 구조자의 어깨가 환자의 압박 위치 바로 위에 수직으로 와야 체중을 실어 꽉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쪽 손바닥에 뒤꿈치만 닿게 하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깍지를 껴서 위로 확 젖혀주어야 합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아 갈비뼈를 누르면 늑골 골절이나 내부 장기 파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 여러분이 기계처럼 지켜야 할 3대 절대 수치입니다. 이 숫자들은 시험에 아주 단골로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깊이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약 5cm 깊이로 강하게 누르십시오. 살짝 누르면 심장이 안 짜집니다. 단, 장기 파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아는 4에서 5cm, 영아는 4cm입니다. 둘째, 속도입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초에 약 2번꼴로 꽤 빠르고 일정한 템포입니다. 셋째,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이완입니다. 가슴을 5cm 눌렀다면 다시 원래 위치로 100% 완전히 올라오도록 손에 실린 체중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누를 때는 피가 밖으로 나가지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이완기에는 정맥에 있던 피가 다시 심장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이걸 정맥 환류 비너스 리턴이라고 합니다. 이완을 안 시키고 가슴에 기대어 있으면 빈 펌프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이완 명심하십시오. 가슴 압박의 중단 최소화입니다. 그래프를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가 가슴을 열심히 누르면 관상동맥 관류압이 서서히 올라가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공호흡을 하거나 맥박을 확인한다고 손을 떼는 순간 저 그래프처럼 관류압이 수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걸 다시 원래 압력으로 끌어올리려면 또 여러 번의 가슴 압박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가슴 압박 중단은 절대 10초를 넘겨서는 안 된다. 전체 CPR 시간 중 가슴을 누르고 있는 시간의 비율을 압박 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소 6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cm 깊이로 1분에 100번 이상 누르는 것은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합니다. 구조자가 지치면 깊이가 얕아집니다. 따라서 구조자가 2인 이상이라면 피로도 누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2분 약 5주기마다 압박자를 교대해 주어야 합니다. 7을 끝내고 이제 A에어웨이 기도 개방 단계입니다. 의식을 잃고 똑바로 누운 환자는 온몸의 근육이 풀립니다. 혀 역시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뒤로 말려 들어가 기도를 콱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인공호흡을 세게 불어도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 개방 술기는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헤드 틸트 친 리프트입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의 검지와 중지로 아래 턱뼈를 위로 당겨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턱 아래에 물렁물렁한 연조직을 손가락으로 깊게 꽉 누르면 오히려 기도가 더 막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단한 턱뼈를 받쳐 올려야 합니다. 만약 외상 환자라서 경추 손상이 강력히 의심된다면 목을 뒤로 젖히면 큰일 나겠죠. 이때는 머리는 젖히지 않고 환자 머리맡에서 양손으로 아래턱 각만 위로 밀어 올리는 턱 밀어 올리기 조스르스트를 시행해야 합니다. 외상 환자용 기도 유지법으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기도를 열었으니 비브리싱,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대입 인공호흡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를 열고 있는 손으로 환자의 코를 꽉 막습니다. 그리고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어 밀착한 뒤 1초에 걸쳐 평소 숨 쉬는 양 약 500에서 600ml만큼만 불어넣습니다. 숨을 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막았던 코도 놓아주어 공기가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금기사항이 나옵니다. 바로 과호흡 하이퍼 벤틀레이션은 절대 금지입니다. 살리겠다는 마음에 숨을 너무 깊고 세게, 빵빵하게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흉곽 가슴 공간 안에 압력이 솟구치게 됩니다. 흉곽 내압이 올라가면 온몸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던 피 정맥 환류가 압력에 막혀 못 들어오게 됩니다. 피가 안 들어오니 다음 가슴 압박 때 나갈 피도 없어지는 최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딱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만 넣어야 합니다. 맨입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넘어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입마이너스 마스크 포켓 마스크입니다. 환자 입에 마스크를 씌우고 불어넣는 방식인데 중요한 건 감염 방지를 위한 일방향 밸브 원웨이 밸브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구급차나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100- 마스크입니다. 이건 혼자서 마스크 씌우고 백자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2인 1조 시행을 권장합니다. 한 명은 두 손으로 마스크를 얼굴에 완벽히 밀착시키고 이시 클램프 기법 등, 다른 한 명은 100을 짭니다. 이때 성인용 1리터 100을 쓸 경우 전체를 다 짜는 게 아니라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만 압박해서 환기를 제공합니다. 너무 꽉 짜면 앞서 말한 과호흡이 발생합니다. 셋째, 목에 구멍을 뚫은 기관절 개술 환자는 입과 코를 다 막고 그 목에 구멍 스토마에 직접 대고 불어넣는 입대창 마우스 투 스토마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슴 압박 시와 인공호흡 비를 섞어주는 황금 비율입니다. 일반 상황과 전문 의료진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내 삽관이 안 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0대2입니다. 즉, 가슴 압박을 빠른 속도로 30번 하고 잠시 멈춘 뒤 인공호흡을 1초씩 2번 불어넣는 것을 한 주기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구급차에서 환자의 목구멍으로 튜브를 넣는 전문 기도기 삽관이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30대2 비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도가 확보되었으므로 압박 중단은 제로가 됩니다. 한 사람은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만 쉬지 않고 계속 누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담당하는 사람은 가슴 압박 횟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6초당 1회 1분에 총 10회씩 100을 짜주면 됩니다. 이 두 상황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매년 국가고시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숙지하십시오. CABD의 마지막 제세동 D와 전체 요약입니다. 심실세동 환자에게 제세동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심장정지 발생 후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무려 7에서 10%씩 급격히 감소합니다. 1분 이내면 90%가 살지만
5분이 지나면 반토막인 50%, 7분이면 3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동제 세동기 AED를 가져왔다면 가슴 압박을 하던 중이라도 즉시 기계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하단의 BLS 퀵 레퍼런스 요약 박스를 한번 볼까요? 오늘 떠든 내용의 정수입니다. 순서는 CABD. 깊이는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중단은 10초 이내, 압박 후에는 가슴을 완전히 이완시킬 것. 인공호흡 비율은 비삽관 시 30대 2. 이 키워드들은 여러분이 눈을 감고도 줄줄 웰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얼마나 기계처럼 정확하게 수행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인 기본 소생술의 뼈대를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넘어 실습 시간에 근육이 기억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4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